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엄마는 새엄마입니다. 저를 낳아준 생모는 아주 오래전에 바람나서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할머니 말로는 제가 있었기에 아빠가 엄마에게 그토록 매달렸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 생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는 아빠와 둘이 살았는데 아빠와 제가 힘들게 살았음에도 할머니, 할아버지는 우리 부녀를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우선 우리 친가를 소개하자면 할머니, 할아버지와 첫째 큰아버지 부부, 그리고 둘째 큰아버지 부부와 그분들의 자녀들, 그러니까 제 사촌들이 있습니다. 첫째 큰아버지는 꽤 유명한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직급이 꽤 높았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둘째 큰아버지는 대학 교수였어요. 둘째 큰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워낙 잘했다고 하는데 할아버지는 그런 둘째 큰아버지를 그렇게 아꼈다고 합니다. 본가가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형편이 어렵지는 않았기에 둘째 큰아버지를 유학까지 보내면서 뒷바라지를 할 정도로 정말 많이 아꼈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빠는 큰아버지들처럼 공부를 잘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런 아빠를 할아버지가 그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했기에 할아버지는 우리 아빠를 그냥 없는 사람 취급을 할 정도였답니다. 거기다 지방대를 졸업하고 몇 년 뒤 결혼할 나이가 돼서 친모를 데리고 본가에 찾아왔고 그런 아빠를 보며 할아버지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다고 했어요. 그렇게 아빠는 제 생모와 결혼식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혼인신고만 하고 살았다고 하는데 그 뒤에도 할머니, 할아버지는 제 생모를 그저 유령 취급했다고 하네요. 그 뒤 얼마 후에 제가 태어났지만 생모가 대학을 나오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빠 본가 사람들의 끊임없는 막말과 함께 대화에도 끼워주지 않을 정도였다는데요. 특히나 교수 부인이었던 둘째 큰엄마가 우리 엄마를 사람 취급도 안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러한 생활 속에 생모는 하루하루 지쳐갔다고 하는데 어느 날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카페 사장과 눈이 맞았고 생모는 하루가 멀다 하고 아빠에게 이혼을 해달라고 졸랐다고 했어요. 그러다 결국 아빠가 이혼을 해줬다는데 친모는 제 얼굴 한번 들여다보지 않고 그렇게 가버렸다고 하네요. 물론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긴 했지만 저는 그런 친모를 원망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 뒤 아빠는 홀로 저를 키우고 있었고 본가 사람들은 그런 아빠에게 더욱 함부로 했다는데 뼈대 있는 우리 집안에 너 같은 것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다. 어디서 근본도 없는 것을 데리고 와서 애까지 쳐놨더니 결국 바람나서 집을 나갔어? 할아버지가 아빠에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막말을 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 아빠는 우연히 갔던 미용실에서 새엄마를 만났어요. 저는 단 한 번도 우리 엄마를 새엄마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기에 글을 작성할 때는 엄마라는 호칭을 사용하겠습니다. 엄마는 미용사였고 아빠의 머리를 자주 손질해줬다는데요. 엄마도 남편이 바람나서 이혼한 뒤 딸 둘을 홀로 키우고 있었으니 서로 신세한탄을 하다가 점점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몇 년 동안을 계속 만나오다가 결국 두 분이 결혼하기로 했고 본가에 인사는 드려야 했으니 아빠가 엄마를 데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갔다는데요. 그런 엄마 아빠를 보며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겁을 했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허락 못한다. 한 번 그랬으면 된 거지. 어디서 또 근본도 없고 거기다 애비가 누군지도 모르는 애까지 딸린 여자랑 재혼을 한다는 거냐? 네 놈이 집안 망신시키려고 아주 작정을 했구나. 할아버지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저한테도 딸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문제냐고요. 라며 할아버지에게 말했지만 우리 집안에 너만 없으면 아무 문제도 없어. 항상 네가 문제야. 넌 어떻게 된 게 항상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 거냐? 그때 그냥 널 낳지 말았어야 했어. 라며 할아버지가 그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고 그런 할아버지를 보며 아빠가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싫다고 하니 우리도 이제 본가랑 인연 끊고 살겠습니다. 라고 씩씩거리며 엄마 손을 붙들고 나와버렸답니다. 그 뒤 아빠와 엄마는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식을 올리기 며칠 전 외할아버지가 우리 본가 주소를 물어봐서 외할아버지 홀로 본가를 찾아왔었다는데요. 그런 외할아버지를 보며 우린 그런 자식 없으니까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 줄 알기나 하고 그런 말을 하는 거요? 결혼?
기가 막혀서 여기가 어디라고 사돈 맺자고 찾아와. 진짜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라며 외할아버지를 그냥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외할아버지가 큰 충격을 받았다는데 우리 외가는 제주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가 비행기까지 타고 그곳까지 가서 물어 본가에 도착을 했다는데 그런 외할아버지에게 물 한 잔 주지 않고 서 있던 그대로 바로 내쫓아버렸답니다. 그리고는 그런 외할아버지에게 당신 집안에 딸 하나라고 하더만 잘됐네. 그놈 아들 삼아서 살면 되겠네. 우리도 그런 아들 필요 없으니까 알아서 하쇼. 오늘 아주 재수 엉 붙었네. 라며 문전박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외할아버지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는데요. 본가를 다녀온 외할아버지가 아빠를 불러 앉혀서는 그동안 자네가 참 힘들게 살았겠구만. 자네같이 착한 사람이 마음고생 많았겠어. 라며 아빠의 손을 꼭 잡아주었고 그런 외할아버지 말에 아빠가 꺽꺽 소리까지 내면서 한참 동안을 울었어요. 그런 아빠에게 자네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네. 그러니까 그리 알게나. 자네 부친이 나한테 자네를 아들 삼아 살라고 하니 앞으로 그리 살아보세.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 외할아버지는 우리 부녀에게 정말 잘했어요. 물론 엄마도 엄마가 데리고 온 언니들과 저를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대해줬고요. 우리는 그렇게 한동안 잘 살았어요. 아빠도 일을 했지만 엄마도 미용실을 운영했기에 먹고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외할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모두 불렀는데 나한테 자식이라고는 니들밖에 없는데 니들이 이제 감귤 농장을 물려받아야 하지 않겠냐. 농장 규모가 작은 것도 아니고 나도 이제 힘이 붙이는구나 라고 말했어요. 그런 외할아버지의 말에 엄마 아빠가 잠시 고민을 했지만 외할아버지의 설득에 우리 모두는 결국 제주도로 이사를 했어요. 엄마 아빠는 그곳에서 외할아버지에게 감귤 농사를 배워나갔는데 사실 감귤 농장을 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훨씬 더 좋았던지 엄마 아빠는 신이 나서 일을 했어요. 그렇게 나중에 알고 보니 외할아버지의 재산이 어마어마했는데요. 농장 규모만 해도 엄청났거든요. 그리고 우리 가족의 삶도 더 나아졌는데 우선 외할아버지는 언니들과 제 공부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며 공부 열심히 해야 해. 이 해레비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해줄게. 그러니 니들은 공부만 잘해. 알겠냐? 라며 언니들과 제 뒷바라지를 했어요. 그 덕분에 우리 셋 다 공부를 상당히 잘했는데 대학을 졸업한 큰언니는 얼마 뒤 약사 시험을 봐서 약사가 되었고 평소 동물에 관심이 많았던 작은언니는 수의사가 됐어요. 그리고 저는 지방대 의대를 들어가서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셋 공부시키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지만 외할아버지는 그저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사람들에게 항상 우리 셋째 손녀가 지금 의사 공부하고 있잖소. 조금 있으면 의사가 돼요. 아주 기특하지 않소? 라며 어디를 가든 제 자랑을 했어요. 그런 외할아버지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던 저를 정말 친손녀처럼 대해줬고 저도 그런 할아버지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더욱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우리 가족은 그렇게 정말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때쯤 본가에 대한 제 기억이 다 사라졌다고 할 정도로 그곳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었는데요. 아무래도 제게 따뜻한 손길 한 번 준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기에 더욱 그러하지 않았나 싶네요.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에게 전화를 받던 아빠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그런 아빠를 보며 외할아버지가 왜? 무슨 일이야? 라며 걱정스레 물었어요. 그게 본가의 어머니신데 집에 문제가 좀 생긴 모양입니다. 라는 말을 했는데 아빠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왜? 무슨 일인데 그래? 할아버지가 다시 물었고 저기 그게 라며 아빠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아빠를 우리 모두가 바라보고 있었는데 잠시 후 아빠의 입에서는 충격적인 말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본가에 그 잘나가던 교수 큰아버지가 얼마 전에 구속됐다고 하네요. 뭐야, 자네 둘째 형 교수라고 하지 않았던가? 근데 교수가 왜 구속이 돼? 외할아버지가 놀라서 물었어요. 그게 그 대학 무슨 큰 비리에 연루돼서 뒷돈을 받았다는데 이번에 크게 문제가 됐다고 하네요. 그때쯤 아빠는 넋이 나가 있었어요. 참 사람 일 모른다고 하더니 자네 아버지 상심이 보통 큰 게 아니겠구만. 그렇게 아끼던 둘째 아들이 그리 됐으니 라며 외할아버지가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런데 그런 외할아버지를 보며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는데요. 큰형도 뭐가 잘못돼서 지금 문제가 많다고 저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하네요. 그렇게 내쫓을 땐 언제고 어떻게 저한테 연락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아빠가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어요. 그래서 자네는 어쩔 셈인가? 외할아버지가 다시 물었어요. 어쩌긴 뭘 어쩌겠어요. 이미 연 끊어진 집안인데요. 저는 이제 그쪽 집안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관하지 말아야죠. 라며 아빠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일어났는데요. 다급하긴 다급했던 모양인지 본가 할아버지가 제주도까지 내려왔답니다. 그리고는 내가 급해서 그러니 돈 좀 빌려다오. 네 큰형이 사고친 거 막느라 급한 대로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다 해줬는데 지금 네 큰형이 잠적하는 바람에 큰일 났다. 지금 우리 길바닥에 앉게 생겼어. 그러니 네가 좀 도와주거라. 할아버지가 아빠에게 단숨에 말했다는데 이건 뭐 부탁이 아니라 빨리 내놔 그런 느낌이었다네요. 아빠가 그런 할아버지를 정말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다는데요. 왜 못 해주겠냐? 할아버지가 아빠에게 윽박지르듯 물었답니다. 네,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아버지에게 돈을 해줘야 하는 거죠? 그때 아버지가 그러셨잖아요. 저는 없는 자식이라고요. 근데 왜 이러시는 거죠? 부모도 아닌 사람들에게 그 콘돈을 왜 줘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 돌아가세요. 아빠가 딱 잘라 말을 했답니다. 이거 아주 몹쓸 놈이구만. 아주 밴댕이 소갈딱지구만. 라며 할아버지가 아빠를 노려보기까지 했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외출로 돌아오던 외할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딱 마주쳤고 아니 근본도 없는 집구석에 어찌 발걸음을 하셨나요? 라며 외할아버지가 물었어요. 아니 이 정도 강길농장이면 도대체 얼만 거요? 알고 보니 엄청 부자였네요. 할아버지가 뜬금없이 외할아버지에게 물었답니다. 그건 알아서 뭐 하시게요? 우린 할 말 없으니까 그만 가보시죠. 외할아버지가 등을 돌렸다는데요. 우리 아들이 쎄빠지가 이래서 돈 벌고 있다는데 남의 자식 데려다가 일 시키면서 너무 빡빡하게 말하는 거 아니오? 할아버지가 떽떽거리며 말했다는데요. 그런 할아버지를 보던 외할아버지가 없는 자식이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뻔뻔하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요. 우린 할 말 없으니까 그만 가보쇼. 라며 지지 않고 큰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아빠도 영 끊은 지 오래됐는데 왜 이러시는 거예요? 먼저 영 끊자고 말한 건 제가 아니라 아버지잖아요. 야 이놈아, 그게 지금 오랜만에 본 애비한테 할 소리냐? 할아버지가 버럭했답니다.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는 저기 계신데요? 라며 아빠가 외할아버지를 바라봤고 그런 아빠의 말에 외할아버지 얼굴이 순간 밝아졌다고 합니다. 이런 정신이 쑥 둘러빠진 놈아. 널 낳아준 건 우리인데 어째서 저 영감 보고 아버지래? 모르겠고 우리 아버지는 저기 계시니까 그만 가보시죠. 우린 지금 바빠서요. 오늘 오랜만에 우리 딸들이 다 온다고 해서 딸들 데리러 가야 해서요. 라고 말한 아빠가 외할아버지 곁으로 다가가서는 아버지, 오늘 우리 딸들 오는데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죠. 우리 아버지 덕분에 애들이 어찌나 잘 컸는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네요. 아빠가 큰 목소리로 말을 했다는데요. 그러게 말이다. 약사 손녀, 의사 손녀, 수의사 손녀 온다고 하는데 빨리 준비하자꾸나. 외할아버지가 신이 난 채 말을 했고 그 말을 듣던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다고 합니다. 뭐야? 누가 의사야? 우리 손녀가 의사 됐냐? 그 말에 아빠가 옆에 있던 외할아버지를 보며 우리 딸이 지금 의대 다니는데 곧 의사 되겠죠? 아빠가 다시 활짝 웃었답니다. 그뒤 할아버지는 우리 아빠에게 쫓겨나다시피 나갔다고 하는데 가기 전에 할아버지가 아빠를 보며 그러지 말고 우리 좀 도와다오. 내가 없는 살림에 비행기까지 타고 왔는데 우리 진짜 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그러니까 네가 좀 도와다오. 할아버지가 애원했다고 하지만 그때 우리 장인어른이 어렵게 찾아갔을 때 그렇게 모질게 했다면서요? 우리 장인어른이 지금 소금 안 뿌린 걸 감사히 생각하고 그만 가세요. 아빠가 할아버지를 매몰차게 내쫓아버렸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쫓겨난 할아버지가 혼비백산했다는데 그렇게 집안이 하루아침에 폭삭 망했다고 하네요. 우리 아빠에게 낳지 말아야 했다는 말까지 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리 되었다니 제 입장에서는 잘 됐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아빠가 생모와 이혼한 뒤 저 키우느라 엄청 고생했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런 우리 부녀를 아예 못 본 척 했고요. 어느 날은 저를 맡길 곳이 없어서
아빠가 일하는 곳까지 따라간 적도 있었어요. 그랬기에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어떠한 정도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외할아버지는 전혀 다른 분이셨어요. 어느 날은 손편을 빚던 제게 우리 막내 손녀는 손이 야물딱져서 뭐라든지 다 잘할 거야. 외할아버지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또 어느 날은 너는 세상에서 제일 귀한 사람이란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 외할아버지의 말은 제게 큰 위안이 되었는데 본가의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쓰잘데기 없는 것, 지엠이 닮아서 똑같을 거야. 비난만 받고 살았던 제게는 큰 충격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생겼으니까요. 외할아버지는 항상 그렇듯 제게 진심 어린 말들을 하셨고 외할아버지의 표정과 말투를 보며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외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는 내가 나중에 뭐가 됐으면 좋겠어? 제가 물었어요. 넌 뭐가 되고 싶은데? 나? 글쎄, 난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거 할래. 뭐야, 네가 좋아하는 걸 해야지. 왜 이 할애비가 좋아하는 걸 해? 왜냐면 난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로 좋으니까. 아이고, 우리 예쁜 강아지가 어쩜 이렇게 예쁜 말만 할까나? 이 할애비는 우리 이쁜이가 의사 되면 좋겠다. 훌륭한 의사가 돼서 아픈 사람들 고쳐주면 좋겠어. 라며 외할아버지가 큰 소리로 웃었어요. 알았어. 그럼 나 의사 될게. 진짜? 그럼 이 할애비가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지. 힘들게 사는 사람들 도와주는 그런 의사가 되렴. 막 돈만 버는 의사가 아니라 힘든 사람들 도와주는 그런 의사 말이야. 외할아버지는 제게 항상 그러한 당부를 하곤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의대에 가게 된 것은 단지 그 이유에서였어요. 우리 외할아버지가 원했던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외할아버지의 가치관은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게 되었고 외할아버지가 말하던 그런 마음 따뜻한 의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외할아버지는 항상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뒤 한참 후에 본가의 소식을 들었는데 정말 힘들게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식을 들은 외할아버지가 그래도 자네를 낳아준 부모인데 자네 맘 불편하면 이라고 말을 하고 있었는데 그 말을 듣던 아빠가 아닙니다. 불편할 것도 없습니다. 이게 말이죠. 돈이 없어서 우리 부녀를 모른 척했다면 저도 이해했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 친부모 형제가 맞을까 싶을 정도로 매몰찼어요. 그 추운 겨울날 딸을 맡길 곳이 없어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며칠만 봐달라고 했는데 바람 펴서 침당한 그 여자 자식을 우리가 왜 봐주냐? 괜히 우리 집안에 부정 타니까 데리고 올 생각도 하지 마라. 라고 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때 우리 딸을 안고 출근을 하는데 말입니다. 어찌나 서럽던지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랬던 사람들한테 제가 정이 남아있겠습니까? 저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런 아빠의 말을 들으며 친부모 친형제가 어쩌면 그럴 수가 있을까 여전히 이해가 되질 않는데요. 그 힘든 시절 아빠와 제게 조금만 베풀었다면 아빠가 저리도 매몰차게 하진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결국 그것도 그들의 몫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우리 가족은 현재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우리 외할아버지가 항상 건강하셔서 오래오래 우리 곁에 계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도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제가 사춘기 때 우리 엄마를 힘들게 했었는데 우리 엄마가 그런 저를 끌어안고 어찌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답니다. 엄마, 내가 엄마 힘들게 한 거 정말 미안했어. 앞으로는 내가 다 갚으며 살게.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우리 외할아버지, 우리 엄마 항상 건강해야 해.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